내 손으로 정리한 한국의 역사,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약과 독립군들의 활약을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뭐였죠? 네, 3.1운동이었는데요. 오늘 수직선에는 가장 먼저 3.1운동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옆에 이제 시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수직선을 자로 그려주겠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줄 건데요. 선생님이 찍는 위치를 잘 생각을 해서 완전히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냥 이런 간격으로 한번 점을 찍어준 다음에 아래 연도를 선생님과 같이 따라 적어주세요. 일제강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3.1운동이라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제 일본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한국인의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그래서 일본은 상당히 당황합니다.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때려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본인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생각과 통치 방식이 다소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때리고 총칼로 때리고 1910년대는 무단 통치 시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 만만치 않네 말풍선 아래로 당근을 그려주겠습니다. 엥? 갑자기 웬 당근이야? 하겠지만 여러분 채찍과 당근이라는 말 들어봤죠? 일본은 얘네들이 채찍으로 안 되니까 당근을 줘야겠다. 조금 이렇게 구슬려서 말을 듣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 시기를 그래서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이고요. 그 이전과는 조금 다른 통치 형태를 보여줍니다. 교사들이 칼을 차고 있는 그런 위압감 있는 모습을 폐지하고 없애고요. 군인이 경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현병 경찰을 없애고 보통 경찰로 바뀝니다. 그리고 완전히 금지했었던 신문을 일부 허가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더 나빠요.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조금 더 편안하게 제도를 바꿔주는 척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를 깝니다. 이 보통 경찰 제도로 바뀌었는데 그 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경찰의 수를 대폭 늘려버린 거예요. 신문도 허가하면 뭐합니까? 일본의 우호적인 기사만 실도록 압박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해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문화통치를 한다는 건데 이거는 문화통치라기보다는 사람을 속이는 기만통치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내민 것은 당근이 아니라 썩은 당근이었습니다. 한편 3.1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났음에도 이 운동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 일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은 이렇게 태극 문양으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나중에 역사를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더 자세히 배우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사람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들은 조선을 하나로 묶을 힘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했고 대한민국이라는 예전에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대한제국이었는데요. 이제 국민을 위한 나라,
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정부를 세웁니다. 그런데 일제의 눈을 피해서 임시로 세운 정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919년 4월 11일에 수립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완전히 완성된 그런 형태를 띠었다고 하는데, 중국 상하이에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남아있어요. 이들은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는 비밀 연락망을 조직을 하고, 국외에서는 실제 정부가 하는 일들처럼 외교 활동도 펼치고 독립활동을 지원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이들의 활약이 미미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와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부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독립군들의 활약도 상당히 눈에 띌만한 성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인데요. 이 전투가 1920년에 일어납니다. 저기 한반도 북쪽에서 일어났던 전투로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도 있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전투를 이끌었던 2명의 장군을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굉장히 멋진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모자를 쓴 모양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바로 홍범도 장군이십니다. 콧수염이 상당히 멋지신 우리 홍범도 장군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김좌진 장군님을 그려보겠습니다. 두 분 다 수염이 굉장히 멋지세요. 나중에 교과서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나름 비슷하게 그리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김좌진 장군님은 길쭉하게 멋진 수염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두 장군님과 독립군, 즉 의병 활동을 하던 그 일반 사람들은 수가 일본군에 비해 굉장히 적었겠죠. 그래서 그 지리적 특성을 100번 활용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리를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군의 수가 적고 무기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와중에서도 일본군에 대항하여 맹활약을 펼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고, 결국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 독립군들을 만만히 볼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 그런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장군님은 신흥 무관학교 출신이세요. 지난 시간에 이회영과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배워봤죠. 전 재산을 털어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운 그 인물들을 알아봤는데, 결국에 그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920년대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1930년대에 들어서 일본은 전쟁에 미치광이가 됩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 것에서 일본의 야욕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야욕이 어디까지 펼쳐지게 되냐면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국에까지 이 일본의 야욕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래 이 연표 위에 커다란 화살표를 절반 그려주고 1930년대 일본이 전쟁에 미쳐버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들어봤죠. 이 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한 민족을 학살해버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극악무도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정말 최악의 전쟁이라고도 평가받는 그런 사건인데요. 독일이 이제 유럽 대륙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면 일본은 태평양, 아시아 이런
일본 주변 국가들에게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중국의 만주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민간인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 아래에 있는 동남아시아도 침략합니다. 이를 제지하던 미국에게도 전쟁을 선포하고 진주만을 공습해서 이제 굉장히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미국은 군대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정말 대대적인 전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정말 많은 피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1931년) 만주를 점령하고 1937년 중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펼치고 1941년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는 등 다양한 전쟁을 펼치고 있을 무렵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또 독립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임시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끌었던 주석, 김구 선생님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백범김구라고도 이렇게 호를 부르기도 하고 백범일지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독립운동을 이끄신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시그니처 안경을 그려주고요. 굉장히 체격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이런 푸근한 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십니다. 한인 애국단. 이 애국단은 여러 암살시도, 즉 의거를 진행을 하는데요. 무력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 행동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강제로 병합당하고 했지만 우리는 이것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독립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한인 애국단에 소속된 두 명의 인물을 그려볼 텐데요. 첫 번째 인물은 이봉창이십니다. 한인 애국단원 이봉창, 그리고 그 옆에 한인 애국단원 윤봉기를 그려주겠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젊은 나이에, 선생님 나이 또래네요. 그 당시에 당연히 투옥될 거를 알면서도 이런 의거를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폭탄을 들고 암살이 있기 전날에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보면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폭탄을 일본을 향해 던지고 잡혀가면 모진 고문을 받을 것을 아는데도 그렇게 해맑은 웃음을 보인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왕을 향해 폭탄을 던지는데요. 그 당시 폭탄이 열악했기 때문에 이것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의거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 이봉창의 의거가 실패로 돌아간 거를 본 윤봉길은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물통 폭탄, 도시락 폭탄을 이제 들고 일왕의 생일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그래서 이 폭탄을 던졌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다치고 죽게 만들어서 그 의거가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분의 이름을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조직한 또 하나의 단체, 또 하나의 군대,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적어줄 텐데요.
이제 윤봉길의 의거가 성공하고 나자 일본은 이 임시정부에 대해서 엄청 탄압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위치를 계속 옮깁니다. 그래서 중국 충칭까지 가서 위치를 옮긴 다음에 이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는데요. 군대예요. 군대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군대의 군인들을 모두 그릴 수는 없으니 그 한국 광복군의 옷을 입은 이제 청년을 이렇게 태극 문양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자, 이 한국 광복군은 우리가 위에서 정리했다시피 일본이 지금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할 때 다른 나라의 군대와 연합해서 연합군에 합류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커다란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미국 군대와 한국 군대가 이렇게 합동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행동들이 결국에는 일본을 견제하는 것에 활약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945년 10월에 이제 한국 독립을 위해서 상륙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이게 실행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 전에 독립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모로 이 군대가 굉장히 커다란 활약을 펼쳤다는 것. 그런데 이 한국 광복군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 독립군들의 활약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었죠. 여기에서 활약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이 한국 광복군의 초석이 되어서 일본에 대항해서 이런 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920년대에서부터 30년대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들의 그런 노력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일본에 대항해서 또 노력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